이 사진은 실제 기상청 데이터 사진입니다. 러시아에서 끊임없는 눈구름이 일본 열도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이러한 사진을 보면 참으로 자연은 신기한 것 같습니다. 우리 동해에 인접한 일본 전체 지역을 중심으로 폭설과 한파가 몰아치고 있습니다. 하루 2m가 넘게 쌓인 지역도 있는데 차량이 도로에 갇히다 못해 파묻히고 물류 운동이 지연되는 등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일본에 내린 기록적인 폭설로 인해 100편 이상의 국내선 운항이 중단되었으며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일본 ANA홀딩스는 이날 1시 기준 77편의 항공기 운항이 중단돼 승객 5,100여 명이 피해를 입었다고 합니다. 또한 북동부 기상이 불안정하므로 앞으로 더 많은 항공기 취소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항공은 35편의 항공기가 결항해 1,800명이나 피해를 입었다고 발표했습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일본 상공에 한파가 유입되면서 북부와 서부를 중심으로 기상이 악화했는데 특히 홋카이도와 도호쿠, 니가타현 등에서는 최대 풍속이 25m, 최대 순간 풍속이 35m까지 되면서 눈보라까지 몰아치고 있다고 합니다. 이날 일본에서는 여러 지역에서 폭설이 내리고 있으며 적설량이 무려 1m가 넘어섰다고 보도했습니다. 야마가타현 오쿠라무라의 적설량은 111cm, 군마현 미나카미마치 후지와라에서 94cm, 도토리현 오오야마 91cm를 기록, 시가현 히코네시 49cm, 도쿄부 마이즈루시 47cm, 도야마시 32cm, 도토리시 27cm, 후쿠이시 21cm 등 이전과 달리 평지 지형에서도 많은 눈이 쏟아져 내리고 있습니다. 일본 기상청은 시베리아에서 남하한 찬바람이 동해를 거치면서 대량의 수증기를 공급받고 일본의 서쪽 산간에 부딪히면서 큰 눈을 쏟아내는 형식으로 마치 원재료를 가공 후 포장해서 배송까지 시키는 공장처럼 눈을 찍어내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교통사고와 전력 사용량으로 인한 정전 등이 크게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가장 큰 문제는 물류 운반업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기존 수급부터 원활하지 않는 것이 문제였는데 추가적으로 교통마비까지 같이 와서 운영하는 것이 힘들다는 것인데요. 이전부터 한국의 요소수 문제가 발생한 후 일본은 아무 문제 없을 거라고 호언장담하고 난 뒤 일본은 지금 요소수 대란입니다. 요소수 가격이 최소 10배 이상 폭등했으며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요소수의 물량도 턱없이 부족한 상황에서 이러한 기록적인 폭설로 인해 물류 대란이 심화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프리랜서 기자는 일본 한국처럼 요소수 대란 겪는 중이라는 기사를 써올렸었는데 일본 공식 뉴스에서는 일본은 중소기업이 튼튼하고 자체 기술력이 모두 있어서 암모니아 77%를 자체 생산하고 한국의 요소 1,000톤을 넘기기도 했는데 일본은 아무 문제 없다며 공급과 재고로 해결 가능하다고 호언장담을 했었는데요. 그 뒤로 요소수의 가격은 10배 이상을 폭등 중에 있습니다. 일본 하시모토는 이러한 현상을 보고 일본도 11월 중순부터 요소수 대란을 겪는 중이라고 주장했다며 아무리 자체 생산을 하더라도 중국에서 상당량의 요소수를 구매하는데 어떻게 대란이 안 오냐며 탄식했습니다. 한국의 경우는 아무리 지방이라도 도시가스의 보급률이 최소 70%를 넘어가며 도시 지역은 평균 90%를 넘어가는 상황이라 예전처럼 가스통 배달을 받는 가정이 이제는 찾아볼 수가 없을 정도로 매우 희박한데요. 일본의 경우 평균 도시가스 보급률이 60%대에서 진행되고 있기에 에너지 연료를 제때 보급받지 못하면 당장 가스나 난방에 문제가 생기면서 지금 같은 한파와 폭설에 정말로 취약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매우 조급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또한 일본의 경우 지하철의 비중이 한국보다 적기 때문에 지상에 있는 전철의 피해가 막심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진짜 일본이 조급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기시다 정부가 들어선 이후로 심상치 않는 지진 활동으로 공포가 극대화되고 있습니다. 지난번 일본 대지진의 공포가 다시 한번 상기되고 있는데요. 현실적으로 일본을 강타할 가능성이 있는 대형 지진의 진원지로 거론되는 일본 열도 동쪽의 지시마 쿠리레고와 일본 해구에서 진도 9 수준의 거대 지진이 발생할 위험이 실제로 고조되고 있습니다. 전체 길이가 2,800km에 달하는 두 해구는 일본 열도 북부에 위치한 홋카이도에서 일본 본섬에 해당하는 혼슈의 이와테현 동쪽 태평양에 걸쳐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두 해구 주변의 바다 쪽 태평양판과 북미판이 조금씩 파고들면서 두 판의 경계에서 뒤틀림 현상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축적된 에너지가 한 번에 풀릴 경우 인류사 역대급 대지진과 함께 거대 쓰나미가 다시 한번 발생할 거라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진은 이전에 동일본 대지진이 있었으며 2011년 3월 11일 미야기현 앞바다를 진원으로 하는 규모 9.0의 동일본 대지진이 일어난 뒤로 지구 자체의 자전축이 10cm 정도 이동했으며 지구가 자전하는 시간이 1천만 분의 16초가량이 짧아졌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이 체감하지 못할 정도라며 별거 아니라 생각할 수 있지만 최근 들어 이러한 변화가 지구 기후에 영향을 줬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당시 우리나라는
1. 구조대원 구조견 파견. 2. 공군 수송기 로물자 및 추가 구조대원 파견. 3. 항공사 자체 지원으로 타며 6,000장 생수 100톤, 생필품 70톤 즉석밥 10만 개, 김 4만 봉지 방독면 2만 개 장갑 3,500개. 4. 방송사 모금으로 560억 성금. 5. 국가 전체 모금으로 3천억 이상 전달. 6. 3에서 4개월분 천연가스 지원. 7. 일본 석유정제 시설들의 대부분이 가동을 중단으로 한국 주요 석유 기업들이 일본 기업을 지원 원유 2억 달러어치, 휘발유 26만 배럴 일본 동북전력의 발전용 중유 1만 톤 등. 이러한 지원에도 현실적인 일본의 반응은 거절하는 것이 일본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다른 나라가 하고 있으니 형태만이라도 하는 거냐. 상관하지 마세요. 나중에 몇십 배 대가를 요구할 것 같다. 라는 커뮤니티 의견이 대부분이었으며 한국은 일본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라, 한국 대기업들의 부품은 80% 이상 일본에 의존하고 있으니 기분은 당연한 것이다. 라는 의견을 밝혀왔습니다. 추가적으로 일본은 지금까지도 한국은 자기들에게 지원하지 않는 국가로 지원하고 있었는데 이들의 주장은 이러합니다. 일본에서 발표한 지원금 순위에서는 적십자를 통한 금액이 아닌 직접 전달하는 의연금을 교묘하게 발표했다는 것입니다. 직접 전달하는 의연금 순위에서는 우리나라는 24위로 데이터에 들어가 있지 않지만 적십자를 통한 해외 성금에서는 한국이 5위로 올라가 있습니다. 의연금과 적십자를 합한 순위로도 한국이 310억으로 5위를 차지했습니다. 특이사항으로는 대만은 약 1,000억이라는 지원금을 지원했다는 것이 신기합니다. 최근 일본에서 동일본 대지진 전보다 더 많은 지진이 일본에 발생하고 있는데 이전과 다른 점은 꾸준하게 일본 열도 중심부에서 지진이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지각이 액체화되는 현상도 심심치 않게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지진 전문가들 사이에서 후지산이 정말로 폭발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12월 25일 일본 시사주간지에서는 야마나시현과 와카야마현에서 3시간 간격으로 지진이 발생하고 가고시마현에서도 소규모 지진이 일어나면서 후지산 마그마 활동과 연관성이 주목받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후지산이 최근 주목되고 있는 이유는 전체적인 일본 열도에서 발생하는 지진들이 후지산 마그마층을 자극했다는 공통된 의견이 있는데 화산 전문가인 시마무라 히데키 무사시노가쿠인 대학 교수는 지난 3일 오전 야마나시현 동부에서 발생한 지진이 후지산 마그마의 유동 때문에 일어난 것이라며 화산 폭발이 가까워지고 있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그리고 후지산이 폭발하면 수도권의 화산재가 최소 0.5mm만 쌓여도 전철이 움직일 수가 없으므로 교통대란이 첫 번째로 올 것이라며 당국의 발표를 기다리지 말고 후지산이 폭발할 조짐이 보이면 무조건 도망치는 것이 살아남는 방법이라며 경고했습니다. 최근 후지산이 폭발한 것은 지난 1707년 12월이었으며 당시 도쿄에는 분화 후 2시간 만에 화산재가 내려앉기 시작해 약 2주에 걸쳐 2cm 두께로 쌓였다 합니다. 이제 후지산이 폭발할 경우 우리나라에도 막대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일본 열도에서 계속되는 지진으로 동일본 대지진의 현상이 계속 아른거리는 지금 과연 일본 대지진보다 더한 대재앙이 오면 그때는 우리나라가 어떻게 행동할지 궁금합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